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 위에 부추가 있으신가요? 여름이 되면 부추전, 부추김치, 부추된장국,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건강한 제철 음식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간에 조용한 폭탄을 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57%가 5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당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매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약들과 부추가 만나면 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 딱 3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추를 혈당약이나 혈압약과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에 부추전이나 부추김치를 자주 즐겨 드시나요? 부추는 날것으로 드시는 게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름도 낯선 어떤 성분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과 충돌해서 간 효소를 조용히 교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성분인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돈 1,000원짜리 2가지 재료와 부추를 함께 드셨을 때 혈당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재료인지 지금 당장 알고 싶으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여름에 부추를 드시는 방법 중에 건강하다고 알려진 방법이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이 3가지를 오늘 영상 안에서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한 가지를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여름철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몸이 왜 더 쉽게 지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6월부터 8월 사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탈수가 시작되면은 혈중 약물 농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여름에는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먹는 것을 분해하고 약을 처리하고 독소를 걸러내는 곳이 바로 간이죠. 간 속에는 CYP450이라는 효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우리가 먹는 약을 몸에 맞게 변환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효소 시스템은 특정 음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황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들, 무추, 마늘, 양파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식재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드시면은 간을 보호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여름철 제철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드시다 보면 간이 조용히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이 너무 많이 흐르면 압력을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이 무추, 마늘,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부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추를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인가요? 혹시 오늘 아침 된장국에 넣어 드신 분도 계신가요? 아니면 어제 저녁 부추전 한 장 드신 분도 계시겠죠. 그만큼 부추는 우리 밥상에서 아주 친숙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드시면서도 부추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부추 100g 안에는 또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저널 오브 에스노팜콜로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 귀가 번쩍 뜨이시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추의 퀘르세틴 성분은 간의 CYP450 효소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혈당약, 혈압약, 이 약들이 몸속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부추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이 너무 빨리 분해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게 분해되면 약 성분이 몸속에 쌓입니다. 두 경우 모두가 내는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부추는 채소니까 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다고요. 사실은 다릅니다. 채소라도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부추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몽, 녹차, 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부추를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약을 드시고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부추를 드시면 간의 효소 시스템이 약 처리를 먼저 마친 상태가 됩니다. 그 후에 부추의 성분이 들어와도 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날것으로 드실 때보다 화합물의 자극이 줄어들고 간에 가는 부담도 함께 낮아집니다. 부추를 날것으로 드시는 게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익힌 부추가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부추와 함께 드셨을 때 가장 좋은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부추와 된장입니다. 된장 속 이소플라본 성분은 부추의 퀘르세틴과 만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여름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된장국에 부추를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오래 끓이면 퀘르세틴이 파괴됩니다. 불을 끄기 직전 30초?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먹는 된장국에 부추 한 줌만 더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조합입니다. 부추와 달걀입니다. 달걀 속 콜린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추의 황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달걀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부추 달걀 볶음 혹은 부추 달걀국, 여름 아침 식사로 이만한 조합이 없습니다. 달걀이 간을 지킨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겠죠? 세 번째 조합입니다. 부추와 두부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추의 혈당 조절 효과와 합쳐지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를 살짝 구워 부추 무침을 곁들여 드시면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분들께 드리는 조합입니다. 네 번째 조합입니다. 부추와 현미밥입니다. 현미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면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한 공기에 부추된장 무침 한 접시, 이 조합이 혈당 관리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추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추는 분명히 훌륭한 여름 채소입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 복용 후 2시간이 지나서 드셔야 합니다. 날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간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된장, 달걀, 두부,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혈당과 간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부추 하나를 제대로 알면 여름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름철 혈관과 간을 동시에 지키려면 부추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늘 없는 한국 음식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김치에도 마늘, 된장찌개에도 마늘, 고기 구울 때도 마늘, 우리 밥상에서 마늘은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함 때문에 마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양념으로만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실 마늘은 여름철 어르신들의 간과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마늘 안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 이름은 낯설어도 효과는 놀랍습니다. 2019년 푸드케미스트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리신은 간세포의 해독 효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늘이 간 청소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드는 대신 자극적인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이 냉면, 삼겹살, 치킨, 간이 처리해야 할 것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이때 마늘을 제대로 드시면은 간이 그 부담을 훨씬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마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요. 사실은 다릅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하고 혈액을 과도하게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하루 2쪽에서 3쪽 이상 날것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마늘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고 나서 바로 가열하시면은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그 다음에 요리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알리신의 양을 최대로 만들어줍니다. 마늘을 손질할 때 바로 볶음팬에 넣으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는 꼭 10분을 기다려주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마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야, 이제 마늘과 함께 드셨을 때 가장 좋은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입니다. 마늘에 알리시는 지용성 성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에 다진 마늘을 살짝 볶아서 드시면 알리신이 기름에 녹아 몸속으로 훨씬 잘 흡수됩니다. 여기에 데친 채소를 곁들이면 간 건강에 더없이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지 않게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마늘과 올리브 오일이 혈관벽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마늘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마늘에 알리신과 함께 드시면은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배로 높아집니다. 여름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이만한 조합이 없습니다. 마늘 한두 쪽을 으깨어 방울토마토와 함께 올리브 오일에 버무려 드세요. 만들기도 쉽고 효과도 탁월합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마늘과 현미밥입니다. 앞서 부추와 현미밥 조합을 말씀드렸는데 마늘도 현미와 함께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현미의 식이섬유가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에 직접 닿는 것을 완충시켜줍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 마늘을 드실 때 꼭 밥과 함께 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복에 마늘을 드시면 위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네 번째 조합입니다. 마늘과 부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추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은 두 식재료의 황성분과 알리신이 시너지를 냅니다. 혈당 조절과 간 해독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여름철 최강 조합입니다. 날것으로 함께 드시면 위와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추 된장국에 마늘을 한쪽 넣어서 함께 끓이시면 2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마늘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여름철간 해독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으깨거나 다진 후 반드시 10분에서 15분을 기다렸다가 드셔야 합니다. 하루 2쪽에서 3쪽이 적당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토마토, 현미밥, 그리고 부추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 하나를 제대로 알면 여름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세 번째 재료를 모르고 넘어가시면은 정말 아깝습니다.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효과는 놀라운 그 재료,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입니다. 양파입니다. 양파요? 그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잠깐만요. 양파를 매일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 양파의 진짜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양파 안에는 퀘르세틴과 크로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양파가 막아준다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당뇨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파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는 분들이 생양파가 더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시라면 생양파가 더 효과적입니다. 퀘르세틴이 열에 의해 일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가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효과는 조금 줄어들지만 위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하 양파와 함께 드셨을 때 가장 좋은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양파와 식초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식초에 10분 정도 절여서 드시면은 퀘르세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소화를 돕고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한 번 더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초 절임 하나면 밥상이 혈당 관리 밥상으로 바뀝니다. 만드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양파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여름철 구하기 쉬운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은 혈관 속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함께 드시면은 혈관 청소와 혈당 조절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에 양파를 듬뿍 넣어서 드세요. 이미 드시고 계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양파와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체내 염증 반응이 높아질 수 있는데 양파의 퀘르세틴과 강황의 커큐민이 함께 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카레에 양파를 넣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조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번째 조합입니다. 양파와 무추, 마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재료를 함께 드시는 조합입니다. 부추 된장국에 마늘 한쪽, 양파 반 개를 함께 넣으시면은 혈당 조절, 이 간 해독, 혈관 건강을 한 그릇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따로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국 한 냄비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다 있는 재료들입니다. 새로 살 것도 없습니다. 양파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크로뮴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시면 생양파, 이가 약하시면 살짝 익혀서 드세요. 사초, 등푸른 생선, 강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부추, 마늘과 함께 드시면 오늘 배우신 3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무추, 마늘, 양파,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여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삼총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알고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재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추, 마늘, 양파, 이 3가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부추는 많이 먹을수록 혈당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다릅니다. 부추를 과도하게 드시면 장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부추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좋은 것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마늘은 날 것으로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생마늘을 드십니다. 그런데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면 위 점막이 직접 자극을 받아 위염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은 으깨고 10분에서 15분 기다린 후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효과를 지키면서 위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양파 껍질 물은 무조건 좋다. 요즘 양파 껍질을 끓여 차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퀘르세틴이 껍질에 풍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파 껍질 물을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시면은 퀘르세틴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강해져서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 그것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식재료는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셔야 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 부추, 마늘, 양파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항근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같은 혈당약을 드시는 분, 부추와 양파의 혈당 강화 효과가 약의 효과와 겹쳐져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거르시는 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마늘과 부추의 황성분은 신장에서 처리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면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세 가지 모두 날 것으로 드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소량씩 드세요. 그리고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지 조합입니다. 부추와 시금치입니다. 두 식재료 모두 수산이 풍부합니다. 함께 드시면은 수산이 몸속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금지 조합입니다. 마늘과 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마늘을 꿀에 재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꿀의 당분이 마늘의 혈당 강화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조합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늘꿀 조합을 피해 주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영상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부추를 혈당약이나 혈압약과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아시겠죠? 약을 드시고 2시간 안에 부추를 드시면은 간의 효소 시스템이 약과 부추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지금부터는 약 복용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세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름에 부추전이나 부추김치를 자주 드시나요? 부추전과 부추김치. 물론 맛있습니다. 하지만 부추전은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칼로리가 높아지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부추 된장국이나 살짝 데친 부추 무침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부추를 날 것으로 드시는 게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익힌 부추가 훨씬 안전합니다. 날 것의 화합물이 간에 주는 자극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부추를 살짝 익혀서 드세요. 세 가지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약 드시고 2시간 후에 부추 드시기, 부추전 대신 부추 된장국 드시기, 날부추 대신 익힌 부추 드시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여름 건강을 지켜드릴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것을 실제로 밥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레시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도 지금 집에 다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부추 된장국입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부추 한 줌, 마늘 2쪽, 양파 반 개, 된장 1큰술, 물 600ml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마늘을 먼저 으깨거나 다져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바로 냄비에 넣지 마세요. 으깨고 나서 10분에서 15분을 그대로 두세요. 이 기다림이 알리신을 만들어줍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시면은 마늘의 핵심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 양파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어준 다음 양파를 먼저 넣고 끓여주세요. 양파는 오래 끓여도 퀘르세틴이 국물에 녹아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 번째 단계,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10분 기다린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은 너무 오래 끓이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끓고 나서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이 불을 끄기 30초 전에 부추를 넣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부추를 너무 일찍 넣으면 퀘르세틴이 파괴되고 식감도 물러집니다. 불 끄기 직전 30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 그릇에 담아 약 복용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세요. 이 타이밍만 지키셔도 간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국 한 그릇 안에 부추, 마늘, 양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세 가지를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양파초 절임입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양파 1개, 식초 3큰술, 이 물 2큰술, 소금 아주 조금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양파를 최대한 얇게 채 썰어주세요. 얇을수록 퀘르세틴이 식초에 잘 배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 식초, 소금을 섞어서 절임물을 만들어주세요. 설탕은 넣지 마세요. 혈당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맛은 뺍니다. 세 번째 단계, 썬 양파를 절임물에 담가 냉장고에서 최소 10분 이상 두세요. 하룻밤 두시면 더 좋습니다. 식초가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를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 매식사 때마다 반찬으로 2-3젓가락씩 드세요. 밥 먹기 전에 먼저 드시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효과가 더 큽니다. 이 두 가지 레시피만 기억하세요.
부추 된장국과 양파초 절임 만들기 쉽고 재료값은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혈당과 간, 혈관에 주는 도움은 그 몇백 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 장 보실 때 부추 한 단, 마늘 한 통, 양파 2개만 챙겨 오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추는 약 드시고 2시간 후에 익혀서 드세요. 마늘은 으깨고 10분 기다렸다가 식사와 함께 드세요. 양파는 식초에 절여서 밥 먹기 전에 드세요. 이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3가지 재료를 모두 합쳐도 하루 장보기 비용이 채 2,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비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늘 밥상 위에 있던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자식들 밥 먹이느라, 학교 보내느라 정작 내 몸 챙길 시간조차 없으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손자, 손녀들 재롱 보려면, 배우자 손잡고 저녁 산책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건강하셔야 합니다. 오늘 배우신 것 딱 하나만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부추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추, 마늘, 양파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즐겨 드시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응원합니다.